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17%나 상승한 7조 7천억 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아침에 접했습니다. 예상했던 7조보다 훨씬 더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시장을 좀 상승으로 견인하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하루도 시장 체크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슈들과 더불어서 종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좀 날씨 제법 쌀쌀했죠. 예, 요즘에 확실히 네. 아침이 힘들어요. 그렇죠. 네. 아침에 많이 추워져서 네. 출근 잘하셨나 궁금했습니다. 점점 이제 이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늘 시장 이슈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볼까요? 우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고 LG전자도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끝나기 전에 좀 많이 올랐고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양 지수 좀 괜찮은 흐름이에요. 네.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직은. 네. 네. 좀 별로예요. 네, 기대했던 생각보다 것보다. 흐름이. 예. 삼성전자가 지금 컨센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라도 네네. 약간 어닝 이벤트 정도. 이벤트라는 거는 그만큼 이슈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쵸. 서프라이즈는 우와 잘났다고 맞아요. 어닝 이벤트 정도 나왔다는 거는 괜찮다. 생각보다 괜찮다. 네. 그래서 약간 시장에 좋은 흐름을 주는 건데요. 정말 아쉬운 거는 내일 휴장이라는 거예요. 예. 내일이 휴장이 아니었으면 좋은 흐름을 끌고 가고 유지를 했을 텐데. 예,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네. 내일까지 올라주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내일 쉬는 날입니다. 맞아요. 딱 가운데 쉬는 날이죠. 그래,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주식 투자자 분들은 네. 쉬는 날도 좋지만 이렇게 흐름 좋을 때 쉬면 짜증나요. 짜증나죠. 네. 당연히 짜증나죠. 그 10월 3일 개천절도 쉬어서 좋았지만 그때 하루 쉬는 것 때문에 거의 앞뒤로 3, 4일이 정도 좀 변동성이 맞아요. 없었거든요. 휴장이 굉장히 네.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요. 그래서 내일 쉬는 동안 FOMC의 네. 금리 인하에 대한 포지션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예, 만약에 네, 그게 의사로 좋으면은 공개. 네. 목요일날 장도 좋게 분위기 이어갈 수 그렇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이런 실적 호조에 따른 분위기 이슈는 생각보다는 길게 못 이어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럼 시장에서 시장 코스피 지수가 네. 270도 못 뚫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런 걸 보면은 270 위로는 안 보낸다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의지가 철저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정도까지 올릴 정도의 호재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한글날 휴일이고 실적 발표됐고 네. 이제 남은 거는 FOMC 의사록 공개랑 내일 새벽이고요. 네. 오늘 새벽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그쵸. NAV라고 그냥 무슨 협회 연설을 하는데 여기에서 아마 미국 경제에 대한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좀 할 것 같고 네. 거기서 파월 제가 예상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재미로 예상하는 겁니다. 네. 네. 파월 의장 특성상 음. 경기 하강의 신호는 있기는 하나 네. 현재로서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차후 경기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네, 그분은 원래 그래요. 여적 그렇게 해 오셨고. 그렇죠. 그쵸. 역대 FOMC 의장 중에서 가장 학자에 가까운 분이라. 예, 다른 분들은 좀 공격적인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옛날에 뭐 옐린이라든가 그 누구야 유명한 사람 생각 안 난다. 정말 유명한 그린스펌 이후에 생각 안 하여튼 엄청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FOMC를 거의 세계 경제의 대장으로 올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양적 완화를 버냉키 의장. 예, 벤 버냉키. 네네네. 예, 그분이 미국의 부흥을 만든 분이거든요. 클린턴 정부 때 엄청나게 미국이 좋았잖아요. 벤 버냉키나 뭐 옐런 제니, 그린스펌 같이 뭔가 지금 파워가 없어요. 파월 의장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FOMC가 좀 주도권을 잃고 있긴 한데 그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좀 억지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미국도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네. 예상만큼 좋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약간 증시 자체가 약간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조차 없다면은 네. 미국 증시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 증시도 그에 따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야간, 내일 야간.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계시면 저희는 다 체크해가지고요. 다 알려드리니까 그렇죠.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10월 9일 네. 내일부터 중국의 이제 사회 채무 말 그대로 뭐 가계부채라든가 네네. 기업부채라든가 국가부채라든가 이런 걸 공개할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부채가 좀 급격하게 상승했으면은 좀 그것도 위험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중국 그 홍콩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힘들죠. 지금 알게 모르게 아시아 쪽에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음. 홍콩이 터지게 되면은 네. 아시아 쪽으로 심리가 좀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도 예. 좀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고 그렇죠. 있죠.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일본이나 다 틀린 나라잖아요. 근데 외국인 서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아시아 묶어서 봐요. 증시로 보는 묶어서 경우. 봐요. 그쵸. 보통 아시아 증시라고 하면은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네. 한국 증시를 묶어서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약간 별도로 봐요. 음. 예. 유일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생각합니다. 예. 때문에 그런 변동성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흐름 체크하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무역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음. 지금 트럼프가 계속 입을 놀리고 있죠. 놀린다고 하면 좀 웃기지만 10일날 미중 예. 고위급 무역 협상이 또 예상이 예, 되고 협상이 있습니다. 예상됐고 이미 네. 출발했습니다. 류어 그쵸.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시진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일단 했어요. 썰을 푼 건데 네.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기사를 찾긴 좀 힘들고 네. 스몰딜 할 바엔 스몰딜 아니다. 이번에는 이번 빅딜 할 협상 거다. 스몰딜이 아니다. 네, 빅딜 할 거다. 오. 그런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기사에는 계속해서 스몰딜 예, 협상이다. 근데 트럼프가 어제 장 막판쯤에 장 끝나고 나서 얘기했어요. 예. 이번에 광범위한 협상을 할 것이다. 빅딜로 가겠다.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조금 해봐도 되는 게 네. 지금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입지가 위치가 좀 좀 흔들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걸로 약간 시선을 돌릴 필요가 이제는 있어요. 뭔가 좀 보여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은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 오늘 내일도 쉬지만 뭐 편하게 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체크할 게 많죠. 변동성이 워낙 많고 네네. 체크할 게 많기 때문에 아 근데 한글날은 정말 좋은 날이죠. 네. 예, 한글이 태어난 날이고 네 정말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예, 알파벳을 쓰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네. 그렇죠. 내일 한글날 하루 좀 연휴가 있는데 저희가 내일 하루 휴장을 빼고는 이번 주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네. 미국에 좀 있었는데 네. 그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글을 보여주면은 정말 신기한 글자라고 해요. 그래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글을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이 봤을 때 한글은 굉장히 신기한 글자라고 해요. 저희가 아랍 문자 보듯이 그거보다 오히려 더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각진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글 예쁘죠, 그렇죠. 제가 외국인이 돼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어.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예쁘다고 하는데 뭐 립 서비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한글날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다들 좋겠네요. 네. 네. 뭐 한글날 지나고 휴장 지나고 저희는 미중 고위급 협상이라는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실적도 나왔으니까 시장 대비를 좀 촘촘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자, 이번 주 그렇다면 또 추천 섹터는 전문가님이 어떤 걸 또 들고 오셨을지 궁금해요. 어제도 하나 봤지만 오늘은 또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제가 5G가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대표적으로 KMW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10,000원이 빠졌거든요. 네. 8만 원에서 10,000원 빠지면은 15% 정도 빠진 거거든요. 조정을 과하게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나왔거든요. 오. 근데 오늘 되돌림 나오기 좀 역부족이긴 해요. 좀 초반에 상승 나오다가 좀 빠지는 흐름이긴 한데 네. 이렇게 조정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그 5G 관련주에 대해서 네. 좀 다뤄보고자 하고 나왔습니다. 5G야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정말 들었죠. 뭐 한국경제 틀어도 그렇고 뭐 서울경제, 뭐 내외경제, 뭐 머니투데이 모든 경제 방송을 틀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5G를 얘기했었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죠. 네. 매일 떠들어요, 진짜. 근데 전문가님은 그동안 한 번도 5G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가지고 나오셨네요. 남들 다 떠들 때 는 안 하고 안 하죠. 네. 오늘에서야. 진짜 무슨 앵무새들처럼 1년 내내 5G 얘기만 해.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런 전문가들 진짜. 어? 저희 전문가님은 네. 좀 다른 전문가님이십니다. 아니 5G 좋은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죠. 무작정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지금은 들어서 좀 들어갈 땐가요? 9월 초부터 네네. 지금까지 5G 좋다고 계속 떠들어 봤어요. 수익 본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들어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5G는 이제 슬슬 들어갈 타이밍이 왔다는 겁니다. 네. 매일 떠들면 안 돼요. 들어갈 타이밍에 떠들어야지. 그쵸. 그래서 저는 5G 얘기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조정이 좀 끝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5G 대장주가 어딥니까? 가장 대장주가 KMW가 아닙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죠. 네. 그 일본 5G 망도 도쿄올림픽 망도 삼성전자가 다 하기로 했죠. 네네. 수조 원대의 계약을 땄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5G도 이제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가 어제 상승 나오고 네. 오늘 상승이 조금 주춤해지면서 바이오는 아마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고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오. 길게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틈새를 치고 나갈 종목이 뭐가 있느냐? 5G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KMW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네. 네. KMW는 사실은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네가 많이 샀으니까. 네,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잡았었고 몇 조 간다 뭐 이런 리포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떤가요? KMW는 그 증권사 애들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네. 가격 방어를 할 거예요. 오늘은 최근 방어가 안 되는 양봉이 추세거든요. 음. 근데 지금 보면은 그동안 분봉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9월 1일부터 현재까지예요. 보면은 하단을 만들어줬죠. 7만 원이 하단이에요. 네. 그리고 7만 원 이후에 오는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7만 5천 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7만 5천 원까지 나오면은 뭐 한 8%? 오. 아니다 한 7%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와요. 네네. 뭐 그 이상으로 가져가도 되긴 하지만 이미 조정이 좀 끝나는 분위기가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상승하기는 약간 부담이 되겠죠. 내일 쉬는 날이고. 그쵸. 그래서 오늘 그냥 살짝 간만 보고 있으면서 슬슬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5G 관련주들은 대장주 위주로 얘기 드릴게요. 네. 일단 KMW. 오. 예. KMW는 일단은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뭐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 각도에 올라탈 자신은 없습니다. 예. 네. 대장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네네네. 저는 이 각도에 지금 현재 올라탈 용의는 없습니다. 일단 대장주 흐름이 이렇다는 거. 네. 그 다음이 에이스테크 먼저 보죠. 에이스테크 먼저 볼게요. 에이스테크는 악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 네. 잘 못 주가 올라가죠. 흐름이 좀 그동안 그렇죠. 지지부진했죠. 정말 천천히 오랫동안 내려왔죠. 네. 거의 4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뭔가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에이스테크도 일단은 거르고 네. 그다음에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그렇게요. KMW 이전의 대장이었죠. 그렇죠. 오히려 각폭을 줄이면서 지금 최근 좀 정리가 됐어요. 가격대가.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기 매력적인 가격대. 예. 지금 이제 이 구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네. 저점이잖아요. 네. 이 구간 지켜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볼게요. 서진 시스템도 5G 핵심 관련주긴 한데 네. 탄력이 좀 약해요. 항상. 그렇네요. 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좀 뒤늦게 오르는 경향이 올라갔다 있습니다. 내려왔다. 다시 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일정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뭐 탈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려워요. 투자하기가. 왜냐면은 지금 이때 터치하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잖아요. 네네. 터치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건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서진 시스템은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 네트워크스. 다산은 그때 악재 대주주가 좀 매도한 이후로 많이 빠졌다가 다 회복을 다시 했고 회복을 했네요. 다시 빠지고 있죠. 네. 근데 대주주가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회사는 일단은 건들지 마세요. 걸러야겠죠. 대주주가 한번 이런 짓을 하면 또 합니다. 네. 그 개벌은 난 못 준다고 예, 또 합니다. 예. 욕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주주를. 주주를 배반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좀 좋은 종목. 요즘 굉장히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인데요. 대장주는 아닌데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네, 이것도 5G 관련주인데 무선 통신 관련주예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예. 61선 터치 안 하고 지금 21선 맞닿으면서 네네. 지금 최근 이 구간에서 굉장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지지를 확실히 만들어놨거든요. 그 때문에 한번 상승하면은 다시 한번 35,000원, 38,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네네. 그 때문에 제가 가장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은 솔리드. 솔리드. 예, 솔리드는 중계기 관련주인데요. 네네. 그 통신 3사랑 다 거래를 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네, SK, LGU+, KT 모두 다 거래를 해요.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이름은 솔리드지만 쏠리지가 않아요. 아재 네. 개그. 네. 솔리드 흐름이 그렇죠. 최근에 괜찮네요. 최근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지금 5G가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뭐. 그만큼 다시 상승할 여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정고점 다시 한번 요 정도 한 올라오겠죠. 6,600원 정도 다시 한번 공략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다음에 지금 구간 매수 가능하고요. 네네. 지금 매수 가능하면 900원 정도 되니까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 쪽이라 그 5G 망이 깔린 이후에 네. 뭐 여러 가지 장비가 깔린 이후에 점점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일단 5G를 쓰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개통을 해야 되고 하니까 KMW가 거쳐야죠. 5G가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면은 솔리드는 초반엔 약간 소외를 받지만 네. 후반으로 갈수록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업이익이 5G가 점점 정착이 되면 될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게 아까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무선통신 네. 관련주. 네. 이 종목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네네. 거고요. 뭐 일단은 굉장히 괜찮아요. 네. 국민연금도 지금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고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리포트도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는데 보통 이런 스몰캡 관련주는 네. 리포트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긍정적인 매출, 신호겠죠. 무선망 최적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무선망 최적화가 된 이후에 중계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랑 아까 말씀드린 솔리드와는 네. 굉장히 두 개에 관심 두고 아마 이제 5G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은 네. 뒤늦게 상승할 종목 중 두 종목이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 플러스 원 전파기지국입니다. 전파기지국. 네, 전파기지국. 이름에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파기지국. 이름 대놓고 나 5G다 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과는 틀리게 그 기관 외인이 매수하기보다는 약간 세력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죠. 네, 예. 그렇네요. 크게 상승한 이 조정 크게 받고 상승했어요. 지금 상승한 고점 그 부근에 와 있잖아요. 네, 유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한 번 더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은 5G 관련주지만 급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보유하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면 매도를 해야 돼요. 음.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구간 굉장히 매수 매력적이에요. 네네네. 네. 지금 현 구간 4,500원 이하로는 매수하고 가능하고요. 네. 급등이 나오면 매도하는 전략. 음. 네. 그 때문에 비중 많이 실지 마시고요. 네. 지금 정부에서 5G 시대가 시작되면서 LTE, 기존 쓰던 LTE 있잖아요. 네네. 4G LTE. 그걸 무료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공공시설의 그런 중계기 무료화 기술은 전파기지국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 지하철이나 관공서에 있는 그런 무선 통신 그런 시스템을 얘네가 거의 다 해요. 그래요. 네, 정부 광급 검사를 거의 다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전에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말 웃긴 거는 그 뉴스가 나오고 다른 종목이 올랐어요. 어떤 종목이요? 기산텔레콤이라는 그 종목이 어제 그 뉴스가 뜨고 10%가 기산텔레콤. 10%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은 솔직히 5G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그냥 제끼면 됩니다. 오히려 실수의 종목은 전파기지국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분명히 전파기지국 수혜 본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을 거고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때문에 전파기지국은 그러한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약간 정보를 먼저 입수했다는 측면에서 네네. 지금 들어갈 만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주목해야 될 5G 종목들 전파기지국 제가 네.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전파기지국은 단기 급등에서 단기 급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호재가 충분히 나온 상황이고 네. 정부 공영 무선통신만 관련 사업에서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직까지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지만 내년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 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올 거니까 그렇다면은 1분기부터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그쵸. 있어요. KMW처럼. 네.
미리 선매수하면서 중장기로 가져갈만 하고요. 네. 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망이 깔리는 과정에서 지금 최수혜주 소프트웨어 관련 최수혜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정 크게 안 받았고 현금을 유지해주는 만큼 5G에 약간 좋은 흐름이 나올 경우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면은 솔리드는 좀 중장기, 이노바이러스는 스윙 측면, 스윙 측면으로 가져갈만 하고요. 네. 전파기지국은 급등시 매도, 네. 단기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장기, 중기, 단기 네. 세 개의 5G 종목을 제가 콤비네이션해서 네. 일단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5G 관련해서 전문가님이 다양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네. 세 개 종목을 원픽으로 꼽아 주셨어요.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네네. 의견을 드리면은 일단은 30 상한가 갖고 오늘도 25%까지 찍었거든요. 네. 거의 55% 상승을 했어요. 저점에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매도를 반 이상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반 이상이 아니라 한 70% 정도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는 보유하시고요. 나머지 양은 좀 보유하시되 네. 정확하게 명확하게 10만 원 깨면 그냥 던지시면 됩니다. 예, 10만 원 깨기 전까지 나머지 보유하시고 네. 또 50% 수익 받잖아요. 70% 이상은 다 매도하시고 나머지 20, 30% 남겨놓은 거는 10만 원 깨기 전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추천한 종목이니 네. 마무리까지 드렸고요. 네.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이 전파기지국, 그다음에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이렇게 5G 종목들 꼽아주셨고 헬릭 스미스까지 좀 추후에 더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오늘도 대응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아침에 기온이 좀 뚝 떨어져서 쌀쌀한 날씨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월 9일 한글날 하루 쉬고 다음 날인 목요일날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